입시평가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민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고2 대상으로 하는 25학년도 입시안이 나왔는데요. 제가 자료집에 그래서 서울대, 연대, 고대 바뀐 부분을 좀 넣어놨는데 입시가 많이 바뀝니다. 바뀌어서 고2부터 바뀌는 것이긴 하지만 기존의 어떤 상황대로 준비하시다 보면 되게 좀 힘들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가 보통 한 3년 정도 텀을 두고 조금씩 변동이 생기는데요. 빠를 때는 2년마다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바뀌는 거는 연대하고 고대가 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학년이니까 조금 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하는 게 훨씬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대1 상담을 주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판단해야 되는 어떤 상황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상담을 하다 보면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학생이 전체적인 역량을 보고 조금 더 수시 쪽에 맞추는 게 맞을지 아니면 정시 쪽으로 하는 게 맞을지 둘 다 이제 병행해야 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게 무료 컨설팅이나 이런 거 기회가 되시면 상담을 받으시면 그런 좀 판단을 해야 되는 학생들은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상담을 하면 좀 드릴 겁니다. 그런데 설명회에서는 이제 그런 경계에 있는 학생들, 선택의 어떤 기로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긴 좀 쉽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큰 틀에 대한 방향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대학교 들어간 의대 기본적인 입시 성적입니다. 내신을 보시면 현재 이 정도 내신 상황이 해당되시는 분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학교별로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1.0이고요. 합격자 평균이 1.0입니다. 1.0 중에 떨어진 학생도 꽤 많습니다. 경희대 의대는 합격자 평균이 1.1입니다. 고대가 그래도 1.4 정도니까 그러니까 일반고 1.4가 됐다는 게 아니라 2등급도 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략 이 정도 성적을 보시고 분포표가 경희대에서 매년 이건 제공을 합니다. 근데 보면 22학년도와 23학년도에 요 라인에 요게 2등급입니다. 3등급, 2, 3등급 사이의 학생들 그러니까 일반고는 아닐 거고 분명히 학교를 봐주는 영역이 꽤 있는데 이게 보시면 확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안 봐주지는 않습니다. 봐주긴 하는데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의 1등한테 유리한 겁니다. 어떤 학교인지는 봐주긴 하는데 그 학교 1등을 주로 뽑고 2, 3등은 잘 안 뽑으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대를 관심은 많이 가지시는데 현재 내신 범위가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지방의대를 자꾸 물어보시는데 지방의대는 뒤에 의대 제가 쭉 정원이나 인원도 넣어놨는데 보시면 지방으로 내려가면 전부 교과입니다. 교과여서 1.3이 넘어가면 하여튼 의대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1학기 내신이 이제 벌써 2등급이 몇 개씩 뜨면 의대를 수시로 과연 준비하는 게 맞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일단 2학기에 최선을 다해서 내신을 올려보시는 게 맞으실 텐데 이게 생각같이 잘 안 올라갑니다. 2등급 뜨기는 아주 쉬운데 1등급 받기는 엄청 어렵거든요. 3등급 문 여는 건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다 1등급 받는 게 그리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동네에서 제가 항상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좀 잘 보시고,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5학년도 입시안이 일단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변동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걸 이제 설명회만 통해서 자꾸 들으시기보다는 어머님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심플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전형으로 가장 많이 선발하는가, 그거에 첫 번째 그 대학의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를 목표로 하면 서울대 의예과에서 가장 많이 선발하는 전형이 무엇이냐? 일반 전형이죠. 그러니까 서울대는 수시 종합을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하면 목표하시는 게 맞고, 연대 의대를 보면 정시에서 가장 많이 뽑습니다. 연대 의대는 정시로 목표하시는 게 맞고, 고대 의대를 보면 고대도 이제 정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대학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학의 어떤 전형에서 가장 많이 선발하는 것이냐를 보시고, 가장 많이 선발하는 전형을 첫 번째 목표로 하시는 거고, 이게 맨날 언론에는 수시를 다 합쳐서 나옵니다. 근데 그 합쳐서 원서를 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보겠습니다. 연세대가 24학년도 입시안이에요. 그 자료집에 그냥 참고하시고, 전기전자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인원이 추천형이라는 거는 교과입니다. 여기 요즘 이제 알아보기 편하게 교과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교과라는 거는 사람이 안 봅니다. 그냥 수식으로 계산된 값으로 소팅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을 따기 힘든지 어려운지는, 쉬운지 어려운지는 상관없이 1등급이 무조건 2등급보다 유리합니다. 근데 이 교과 전형과 종합, 활동우수는 둘 중에 하나만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전기전자를 기준으로 보면 교과가 29명, 종합이 33명, 논술이 35명, 정시가 75명, 연대가 이렇게 선발을 했었습니다. 자, 요게 25학년도에 숫자가 보면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렇죠? 29, 33에서 교과가 조금 늘었고 활동 수도 조금 늘었습니다. 논술은 그대로고, 그럼 정시 인원이 살짝 줄었겠죠? 근데 이제 정원 자체가 늘어나면 114명이잖아요. 그 2명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정원이 늘어나는 경우는 실제 정원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 동점자 있을 때 같이 선발을 하게 되면 그 인원을 그 뒤에 이제 줄이거나, 아니면 이제 미선발 인원이 그 다음 해에 이렇게 보통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큰 변화가 없이 요거는 이루어지고, 그래서 연대는 숫자적으로 보면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숫자적으로는. 자, 그런데 연대에서 바뀐, 이게 또 25학년도 이렇게 요강에 보시면 큰 틀에 무엇이 바뀌었다라고 대학에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변경 사항으로 뭐 지원 자격에 이런 내용도 들어간 것보다, 요게 이제 보시면 24학년도에 교과 전형이 수능 전에 면접을 보던 것이 면접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교과 전형에서 1.2와 1.3이 그전에는 면접을 통해서 1.3이
1.1을 뒤집어서 붙을 수가 있었는데 면접이 없어지니 1.3은 1.1을 뒤집을 방법이 없어진 겁니다. 그 순서대로 그냥 붙는 거죠. 네. 그 수능 최저는 없다가 이제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는 들어간 건데 어차피 연대 교과는 해당 사항이 없으실 겁니다. 연대 의대는 1.0이고 나머지 웬만한 데 1.34 정도 되는데 이 동네에서 그 정도 내신이면 연대는 정시로 점수가 남아서 수시로 교과를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시로 가기 힘들 때 쓰는 거고 하여튼 이 지역 학생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논술에서 과학 논술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연대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한테는 좋은 변동이 될 겁니다. 과학까지 같이 준비하는 게 이제 벅찼었는데 수학만 보니까. 그리고 바뀌는 게 연대는 정시에서 좀 변동이 생깁니다. 사탐을 하고도 이과를 갈 수 있어졌고, 물론 이제 과탐을 하는 학생이 문과로 쓰는 거는 항상 유지되어 왔던 건데 그 교차 지원이 사탐을 하고도 이과를 쓸 수 있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일찌감치 사탐해서 연대 공대를 가야겠다 이렇게 결정하기보다는 그런 경우는 쉽지는 않을 거고 2학년 말까지 하다가 수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과탐을 둘 다 제대로 잡기 힘든 어느 정도 공부는 하는데 좀 아쉽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머리는 좋고 참 수업 들으면 선생님이 아주 잘한다 그러는데 맨날 시험만 보면 뭐 계산 실수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꼭 자기는 다 맞았다고 얘기했는데 성적표 나오면 3등급이고 이런 학생들 조금씩 애매한 학생들이 3학년 때 되어서 과탐 하나 사탐 하나를 해서도 연대 공대 가는 거는 이제 쉬워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중간한 중상위 학생들한테는 그런 마지막 전략적인 선택지를 생길 거니까. 그리고 이게 반영하는 방식에 따라서 국어 비중이 높은 거는 문과고 수학 비중이 높은 거는 이과인데 3%씩 가산점을 주니까 사탐 하나 과탐 하나가 연대 가기는 아주 쉬워집니다. 요거는 2학년 겨울 방학 때까지 수학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2학년 겨울 방학에 수능 과탐을 2개를 확실히 준비하고 할 수 있는 학생한테는 상관이 없을 거고 그게 애매한 경우는 이런 전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 가기가 조금 더 쉬워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략적인 선택으로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는 서울대하고 고대는 안 됩니다. 문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연대가 이렇게 바뀌는 것이 전략적인 거고 사탐으로 이제 의대도 쓸 수 있다라는 얘기는 나오는데 쓸 수 있지만 거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의대 가려고 사탐을 선택하는 경우는 그냥 하여튼 좀 이상한 전략이고 사탐을 했는데 수능에서 다 맞아서 의대를 쓸 수도 있다인 거지. 의대 가려고 사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적 사탐 전략은 수학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3학년 때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연대 정도 라인에서는 이게 되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6학년도에 대한 예고사항이 나와 있는데 연대가 학생부를 정시에서도 평가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대처럼 평가할지 아니면 고대처럼 그냥 내신 계산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고대는 내신을 반영하는 전형과 수능만 반영하는 전형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는데 하여튼 요걸 예고를 한 거는 물론 학폭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학생부 평가를 도입한다는 부분 정시에서
예. 그래서 내신을 그냥 버려버리고 수능만 준비하겠다는 좀 힘들어질 겁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 서울대, 연대, 고대가 어찌됐든 내신이 들어가는 형태로 되니까 작년까지 정시 서울대에서 내신 반영되는 거를 보면 일반고에서 한 3점 초반까지는 큰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 6, 7등급 내신을 받으면 그냥 아주 힘들더라고요. C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자사고에서도 5등급은 좀 C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신을 완전히 버려버리면 조금 정시에서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조금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 정도 이해하시고요. 서울대는 보시면 바뀌는 게 그냥 없습니다. 서울대는 작년처럼 비슷하게. 그런데 첨단 융합학부가 들어오죠. 이건 올해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이 숫자적인 영향은 있을 거고요. 첨단 융합학부가 보시면 서울대는 뭐 면접 이런 거는 나중에 원서 쓸 때 보시면 되고 MMI 면접 있는 학과들 핵심 권장 과목 서울대 설명은 많이 하진 않겠습니다. 네. 서울대는 공대를 목표로 해서 또는 의대를 목표로 해서 미리 학과를 정해서 하려면 이 선택 과목들을 보셔야 되죠. 그죠? 이게 감점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부분은 원래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게 미리 이렇게 공지를 하고 원래부터 적용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 선택 과목을 안 했는데도 뽑아줄 거냐는 제 생각으로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만일 기계공학부를 오고 싶다면 이렇게 하라 이런 의미보다는 기계공학부에는 물투 미적기야 하면 못 따라온답니다. 기계공학부 들어오면 이거 공부 안 하고는 기계공학을 하기가 힘드니 하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안 했어요. 근데 기계를 썼습니다. 그러면 얘는 뽑아도 못 하겠구나 되니까 안 뽑는 거죠. 그리고 이런 뒤에 권장 과목은 여기까지는 필요할 수 있다입니다. 이거는 해둬야지 와서 수업을 따라갈 만하다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선택을 안 하고 쓰기는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공대를 생각하면 보시면 물투를 안 하고 갈 수 있는 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원, 물투 커리를 이제 할 거냐 아니면 공대 쪽에 관심이 없으면 화투, 생투 쪽으로 갔을 때 생명이나 화학 이쪽 쓰는 거는 괜찮고 의예과나 이쪽도 괜찮은데 자료집에는 있을 거예요. 그 첨단 융합학부 보시면 선택 과목 필수로 미적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장 과목에 확통이나 물리나 화학 또는으로 돼 있죠. 그 이과 학생이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편한 학과는 서울대 별 관심 없이 의대로만 준비하다가 전교 5등을 했는데 서울대를 쓰려고 보니 서울대 의대는 힘들 것 같고 치의학과는 별 관심이 없고 뭐 그렇다고 약대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 뭔가 안전하게 쓰고 싶을 때 보면 공대는 쓸 데가 없으니까 쓸 과가 자유전공하고 첨단융합학부밖에 없어집니다. 이런 고민은 3학년 때 되면 원서 쓸 때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관심 밖에 두지 마시고 만일 5등을 하면요 1등이 쓰는 데랑 똑같이 쓰면 내가 1등보다 여러 가지 내용이 좋으니까 더 열심히 했으니 내가 우리 학교 1등보다 더 좋은 서류여서 무조건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원서를 쓸 수는 있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전혀 봐주지 않고 1등만 뽑아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1등하고는 가급적 안 부딪히고 쓰는 게 좋거든요. 그 2등은 1등하고 부딪혀 볼 만은 합니다. 둘 중에 뭐 2등급 개수 한두 개 차이 나는 거 가지고 우열을 가리기는 힘들 테니 면접으로 해볼 만할 수 있습니다. 3등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3등도 1, 2등이랑 같이 부딪혀 볼 수는 있긴 하지만 6장 전부를 똑같이 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3등부터 원서 쓸 때 고민하게 돼요. 3등도 아주 잘하는 학생인데 하여튼 원서 쓸 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4등, 5등이 1, 2, 3등이 안 쓴 데를 쓰려고 보면 의대 중에 보시면 서울에는 쓸 데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런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서울대를 좀 안전하게 쓰는 경향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일단은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선택 과목을 신중하게 하시고, 그래도 물투는 뭐 관심 없는 학생들은 그냥 제외했을 때 쓸 수 있는 학과의 범위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권장 과목들은 서울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 의예과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약간 다르게 보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학년 올라갈 때 계열에 대한 부분, 과목에 대한 부분, 그 종합을 준비한다면 당연히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보셨다시피 의예과 기준으로 내신을 보시면 학교 상관없이 1.3은 하여튼 힘듭니다. 그냥 안 되는 건 아닌데 1.3이 되는 순간 안정권 의대는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1학년 지금 현재 내신 계산해 보시고 1학년 2학기 때 내신 받아보시고 1.3이 넘어가는 순간 의예과만 기존으로 준비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넓혀서 조금 준비할 것이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학과를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활동도 하고 세특도 맞추어 쓰고 일관되게 쭉 가면 참 좋은데, 이런 학생은 전교 1등일 때 할 수 있습니다. 1등이 확정되면 그렇게 가셔도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원서를 쓸 걸 생각하셔서 조절하시는 게 맞는데, 학생의 방향이 명확하게 학생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대로 가셔도 괜찮지만, 뭐 하여튼 붙여주는 데를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는 조금 조절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고대가 아주 큰 부분에서 바뀝니다. 고대 종합 전형이 계열적합형과 학업우수가 있는데, 제 설명에는 아주 기본적인 얘기는 별로 안 하고 간혹 막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꼭 그 비교해야 되는 부분은 설명을 드리니까, 고대 종합 전형이 계열적합형과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자, 고대도 추천 전형은 교과고 종합이 계열적합형과 일반 전형이 있는데, 종합 전형의 계열적합형은 면접이 수능 전에 있습니다. 자, 수능 전에 면접이 있다는 거는 면접을 갔다 와서 엄청 잘 봤어요.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수능을 봤더니 수능을 다 맞아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고대를 떨어지고 싶어도 이제 떨어질 방법이 없죠. 그죠? 수능 보기 전에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고대가 붙으면 다른 데가 붙지 않으면 고대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시를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정시까지 준비하는 학생한테는 고대 계열적합형이
수능 전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이걸 고민하고 원서를 써야 될 겁니다. 근데 수능 준비를 안 하는 경우는 상관이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수능을 보고 나서 떨어지고 싶은 선택을 할 수 없는 것이 납치 전형입니다. 그게 교과 전형들이 보면 면접이 없거나 수능 최저만 적용되니까 수능을 잘 봤을 때도 붙으면 가야 되는 납치 전형인 거고요. 종합 전형 중에 면접을 수능 전에 보는 것도 납치 전형입니다. 그런데 서울대 지역균형이나 서울대 일반 같은 경우는 면접이 수능 이후에 있기 때문에 수능을 엄청 잘 보면 면접을 안 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이 자기가 수능 보고 나서 학생이 떨어지고 싶다 했을 때 면접을 안 가면 떨어지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대 이 종합 전형 중에서 일반 전형이 면접이 수능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를 일단 원서 써놓고 서류 통과시키고 나서 수능을 봤는데 생각보다 수능을 못 봤으면 고대 면접 가서 고대라도 붙여야겠다. 이렇게 원서를 많이 썼었습니다. 근데 이게 면접이 없어지면 수능을 잘 봤을 때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2점 초반이면 고대 종합을 쓰면 확률 높게 서류 통과가 되는데 보통 2점 초반의 내신이면 모의고사가 다 1등급 이상 나오니까 비슷하게 수능을 보면 연대가 점수가 남아서 연대 장학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수능을 못 보면 고대 면접을 갈 수 있었는데 면접이 없어지니 수능을 못 봤을 때 붙여주면 참 좋은데 잘 봤을 때도 붙어버리면 정시를 못 쓰기 때문에 수시에서 이제 고대를 쓸 전형이 없어진 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수시로 뭔가 통과시켜 놓고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볼까 말까 결정하려고 했을 때는 그게 서울대하고 연대밖에 없습니다. 근데 서울대 연대는 안전하게 1단계가 되는 게 아니어서 그냥 한번 써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고대는 확률이 높게 뽑아주던 것이 면접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경쟁이 있고 모의고사가 나오는 학생들이 그런 학교는 내신 따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내신을 받았는데 수시를 쓰려고 보니 쓸 데가 없는 겁니다. 자, 서강대, 성대, 한양대가 면접이 없어요. 서성한도 그래서 납치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고대를 못 쓰는 순간 서강대, 성대, 한양대도 똑같이 못 쓰는 거고 그럼 중앙 경희를 쓰려고 보면 거기까지는 원서를 구태여 쓸 필요가 없으니 그러면 원서 수시 종합을 쓸 대학이 그냥 없는 겁니다. 이게 2점 초반이 이제 원서 쓸 데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1점 후반은 원서 쓸 때는 있는데 서울대하고 연대를 써볼 만은 한데 의대도 써볼 만하고 약대도 써볼 만은 한데 어디가 될지는 아무데도 알 수 없고 그냥 원서만 쓸 수 있다는 거고 간혹 되는 경우도 있다.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내신이 1점대가 아니면 좀 열심히 해서 올려보자라는 거는 1학년 2학기까지는 한번 그래도 뭐 처음에 가서 선생님들 적응하고 내신 유형 적응하고 하다 보니 생각보다 시험을 못 봤으니 2학기 때는 이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출제하는지도 알겠고 조금 자신이 있어서 내신을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기다려줄 수는 있는데 성적이 비슷하게 나오면 이제 고민하셔야 됩니다. 2학년 올라갈 때 계속 내신 종합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내신을 계속 해나가야 될지 조금 수능 쪽으로 염두에 두고 상황을 좀 생각할지를 2학기까지 내신을 하시고 나서는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고대가 되게 좀 종합으로 이 동네 학생도 많이 뽑아주고 고대가 이제 수능 체제도 있고
면접도 재시문 면접이어서 내신만 된다고 다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니까 저는 이게 고대가 바꾼 이유를 제 나름대로 짐작을 해보면 이렇게 수능 이후에 면접 와서 붙는 애들이 보면 별로 고대를 갈 마음이 없는 애들만 가서 붙습니다. 그래서 고대를 안 다니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 좋은 학생을 뽑아놨는데 그 좋은 학생 입장에서는 고대가 마음에 안 드니까 한 번 더 수능하겠다고 반수를 하거나 아예 1학기 내신 다 학점 다 날리면서 그냥 처음부터 수능 준비를 하는 애들이 저희 재종반에 엄청 많습니다. 이 동네 애들이 고대를 잘 안 다닙니다. 그래서 다니고 싶은 애들을 뽑자로 바꾼 것 같습니다. 네. 고대에서 뽑아주면 아주 감사하고 잘 다닐 애들 중에서 너무 뒤처지는 애들 말고 와서 잘할 만한 적정히 괜찮은 그런 라인으로 뽑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신은 괜찮고 수능 최저가 4, 8이니까 어느 정도 뭐 실력은 되고 내신은 그렇다면 이 고대 종합은 아마 2점 초반이 조금 불안해지는 정도로 내신 컷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중복 지원이 안 되니까 교과보다는 약간 내신 범위가 넓어질 수는 있지만 면접이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내신이 그렇게 내려가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동네 학생들은 그냥 쓸 수 없는 전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고대에서 원서를 쓰려면 뭐가 있느냐? 논술만 남아 있습니다. 고대가 논술을 수능 이후에 이 면접을 없앴기 때문에 이 면접 보던 날 논술 볼 것 같아요. 수능 다음 주에 받습니다. 그래서 고대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입시가 엄청 크게 바뀐 겁니다. 이게 지방 학생들한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대를 너무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한테는 아주 괜찮아진 겁니다. 최저만 맞추고 내신이나 활동으로 이렇게 되어졌고 자사고 뭐 대치동 학생들 안 쓰니까 못 쓰는 거죠. 납치니까 되게 좋아진 전형이 됩니다. 근데 이 동네는 하여튼 쓸 수 없다. 근데 문과는 좀 다르죠. 문과에서는 고대는 좋은 학교고 가고 싶은 학교니까 많이들 쓸 겁니다. 그래서 문과도 내신이 문과는 이제 외고 3점대가 조금 불안해지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3점대는 어떤 과를 쓰느냐에 따라 달렸고 일반고 문과의 2점 초반은 고대가 쉽게 됩니다. 고대는 전형이 이렇게 학업우수 계열적 합 추천 이렇게 수시를 해보면 정시보다 많습니다. 근데 전형 하나로 보면 정시가 많죠. 이렇게 수시를 종합을 2개를 다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추천과 계열적 합, 학업우수와 계열적 합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다 납치 전형인데 고대를 수시로 쓰는 경우는 이렇게 2장 또는 이렇게 2장을 쓰면 정시보다 인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고대는 가고 싶으면 수시로 가는 게 맞습니다. 고대는 수능을 못 보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시로 쓰는 거죠. 하여튼 구조가 고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고대 의대는 생각보다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전형이 쪼개져 있는데 고대 의대를 목표로 하면 여기에 학업우 수가 제일 많죠. 29명입니다. 이게 아까 맨 처음에 보여줬던 데서 보시면 내신 평균이 1.4 정도인데 이거는 이제 면접이 없어지니 조금 더 내신 평균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입시가 이렇게 바뀌어 가서 서성하는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고 의대는 크게 바뀐 거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가 바뀌고 연대 정시가 바뀌고 이 2가지가 바뀝니다. 지금 본 모의고사는 3월달 모의고사는 아니면 6월달 모의고사 둘 중에 하나는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모의고사 기준의 성적 위치는 일단 1학년들만 본 거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같은 학년으로 보는 거니까, 그리고 범위도 뭐 많이 배운 것도 아니어서 그렇게 꼭 신뢰할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1등급과 2등급의 차이는 보시면 내신에서 받은 등급과 모의고사에서 받은 등급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높으냐를 보시면 됩니다. 자, 서울대, 연대, 고대를 문과든 이과든 어찌되었든 가려면 내신으로 1등급이든지 수능으로 1등급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되어야 됩니다. 근데 내신은 2점대나 3점대인데 모의고사는 국영수가 111이 나오고 있다면 수시는 좀 많이 힘들어진 거고, 정시 쪽으로 중심을 두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학생들한테 자꾸 하면 학생들은 수능은 아직까지 언제 볼지 계산도 안 될 만큼 한참 뒤에 있기 때문에 쉬엄쉬엄 놀면서 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에 정시로만 가자는 얘기를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목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내신에 대한 부분은 조금 수능을 염두에 두고 이제 우선순위를 살짝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설명은 앞에서 살짝 드렸었죠. 그렇죠? 연대 정시는 어중간한 상위권, 늦게 공부 시작해서 정신 차리는 애들, 뭐 여러 가지 경우에 과탐 하나, 사탐 하나로 선택을 해도 연대, 공대, 연대, 자연대는 갈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요거는 2학년 말, 3학년 초에 이 전략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연대를 어찌되었든 좀 더 갈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런 선택을 하는 순간 서울대나 고대는 문과로 써야 됩니다. 서강대, 성대, 한양대는 문과, 이과 상관이 없는데 그런 차이는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리스크는 있긴 하지만 문과까지 교차 지원을 염두에 뒀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고대가 이게 힘들어졌다, 원서 쓸 것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논술밖에 쓸 게 안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저는 맨날 이제 이 지역 학생들 생각하니까 수시 종합을 준비할 학생은 어차피 교과 전형에 해당되는 학생은 거의 없기 때문에 1.1이면 전교 1, 2등 할 텐데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 이렇게 쓰긴 할 텐데 연대 교과 안 되고 카대 교과 안 되고 경희대 교과 안 되고 고대 의대는 납치고, 그래서 원서 쓸 게 없어집니다. 메이저밖에 안 쓰는데 수능 이후 면접을 보고 쓰는데 안정이 없어져요. 구조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벗어나는 한 1.5, 1.6 이런 학생들이 그래서 서울대를, 아까 그래서 서울대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생각보다 서울대를 좀 많이 쓰게 되는, 그래서 한 7, 8년 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1.5 이내, 1.5 이내인 학생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아직 있기 때문에 전과목 내신을 다 하셔야 돼요. 다 하셔야 되고 1.67이 넘어가면 전과목을 다 챙기는 것이 어차피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약대라도 종합을 쓰겠다 이런 경우는 괜찮을 수 있는데, 수능은 못 본다고 전제를 하고 무조건 수시로 가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계속 내신을 하시는데, 수능은 잘 보는 학생도 있고 못 보는 학생도 있는데 자기 실력대로 보는 학생이 대다수입니다. 평상시에 봤던 모의고사 점수랑 크게 차이 안 나게 받는 학생들이 대다수라고 보면, 그게 학생은 자기는 못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면 평상시 모의고사 봤던 점수 범위 내에 대다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월 달에는 국어를 3을 받고 수학을 1을 받았어요. 6월 달에는 국어를 1을 받고 수학을 2를 받았어요. 그럼 학생은
국어도 1, 수학도 1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수능에서는 국어 3, 수학 2를 받으면 자기가 못 봤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원래 받던 점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다수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학생은 진짜 1, 2를 받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3, 2를 받기도 합니다. 그게 수능날 어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 범위 내에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1, 2학년 때 봤던 모의고사 범위를 수능까지 유지하는 전략이 그렇게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가능성이 높으냐를 가지고 집중을 하시는데 지금 당장 뭐 수시다 정시다를 결정할 필요는 없지만 요게 어중간하게 내신이 이제 2점대 3점대로 가는 순간 전 과목 내신을 다 챙기자는 일단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기타 과목 내신을 살짝 시간을 줄여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과로 갈 건데 사회를 열심히 할 거냐? 그냥 사회는 3이나 4 정도 받자 정도. 그러니까 5, 6은 어찌됐든 잘못하면 정시에서도 감점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국영수 과사 중에서는 일단은 5등급은 얻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신에서 시간을 좀 조절해야 될 거고 그리고 통합과학보다는 일단 국영수가 중요하니 뭐 국영수에 시간을 투자할 텐데 여기서 내신을 시간을 엄청 많이 투자하지만 실질적으로 등급의 영향을 시간 투자 대비 효율이 적은 과목이 영어가 될 겁니다. 영어가. 이게 조금 외곽으로 가면 그게 달라지긴 하는데 하여튼 이 동네에서는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영어를 내신에서 1등급 받으려면 시간을 엄청 투자해야 될 겁니다. 그래도 영어는 자신 있고 이게 별로 어렵지 않은 학생은 그대로 가지고 가지만 수학 과학은 잘하는데 영어 이게 너무 나는 영어 때문에 오히려 딴 과목의 내신이 힘들어지는 경우는 그 내신 영어에서 기본적으로 1등급을 목표로 할 거냐 그냥 2, 3을 목표로 하느냐는 분명히 이게 시간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과목의 약간 우선순위나 등급의 목표치를 조금씩 조절을 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의 이 개수를 줄여 나가는 겁니다. 목표를 그렇게 하는 거죠. 성적은 3이 나오더라도 수학은 1등급 받아보자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 성적이 내신보다 더 잘 나오는 경우는 정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이제부터 슬슬 조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도 내신 준비해서 수능이 그대로 연결되는 과목이 수학하고 탐구입니다. 그 다음에 1학년 때 국어는 수능 국어의 기본적인 상황이니까 이건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영어를 조금 더 문법이나 이런 쪽으로 하면서 내신 영어 위주로 갈 거냐 이제부터 좀 더 독해나 어휘나 이런 쪽으로 돌리면서 수능 영어에 조금 더 중심을 둘 거냐를 이번 방학 때 영어는 좀 구별을 하시는 게 맞죠. 네. 이게 국어하고 영어가 내신과 수능의 가장 큰 차이는 내신은 범위 내의 지문입니다.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래요. 그래서 독해부터 하지 않습니다. 근데 수능은 지문 자체를 처음 보는 지문을 가지고 그것을 독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자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틀에 대한 공부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1학년이기 때문에 지금 뭐 바로 수능 과목 이렇게 들어가기는 힘들지만 여기서 그 방식에 대한 차이 때문에 공부 방법에 가장 큰 차이를 주는 게 영어입니다. 영어. 근데 저희 학원에 또 영어 내신 잘하고 학교별 내신 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는 학생과 해당되지 않는 학생으로 좀 나누어질 것 같긴 하지만 방학 때만큼이라도 영어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좀 고민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수학을 어떤 식으로 시간은 항상 수학은 뭐 가장 핵심적인 과목일 거고 국어도 당연히 해야 되는 과목인데 이 세 가지 위주로 먼저 하시되
성적이 되는 학생은 전 과목을 다 챙겨야 되기 때문에 갈수록 힘들어질 겁니다. 수시를 나는 안 쓰고 나는 정시 준비할 거야 라고 한 학생이 수학을 1등급도 가지고 가버리면 그 수학은 자기는 수학만 해요. 그러니까 수학을 100점 받았어요. 그래서 내신 1등급을 가지고 갔어요. 딴 거는 다 4, 5등급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친구는 수시는 안 쓸 거잖아요. 근데 1등급을 가지고 갔어요. 그럼 전교 1등을 노리는 학생은 그 1등급 받기가 과목마다 이런 애들이 꼭 있습니다. 그 2학년 되었을 때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내신 따기 힘들다는 게 이게 전부 다 내신을 준비하는 게 아닌데 2학년 가서 수능만 하겠다고 하는 애들이 물리는 100점 받고 또 어떤 학생은 자기는 수능을 화학할 거여서 화학을 100점 받아가요. 뭐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잘 받는 게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전교권 학생들은 방학 때 최대한 많이 선행을 해놓고 확실히 심화까지 해놓고 학기 중에 전 과목에 골고루 시간 투자 잘해서 하여간 1등급을 다 문 닫더라도 1등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학생이 그래서 별로 없을 거라는 겁니다. 학교별로 10명이 넘을 수가 이제 없어져요. 구조상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내신에 학생들한테 너무 몰아붙이지 마시고요. 내신이 조금 애매하게 나왔다고 대학도 못 간다고 자꾸 학생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모의고사처럼 수능 보면 이 동네에서 연대 가기는 엄청 쉬워졌다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이 나는 서울대 갈 거다 그러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셔야지 네 주제에 무슨 서울대를 가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학생의 목표를 그대로 두고 이제 공부하게끔 방향을 주셔야 될 겁니다. 생각보다 애들이 욕심들이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선택을 할 겁니다. 이게 1학년 1학기 때 다르고 2학기 때 달라지고요. 2학년 올라가면 생각보다 애들이 많이 바뀌면서 본인한테 맞는 전략들을 학생들이 잘 선택합니다. 입시 공부는 어머님이 더 많이 하시는 경우도 많긴 한데 그 공부가 서울대 의대를 가는 방법을 아무리 많이 공부하셔도 학생은 성대 공대를 가기 힘든 학생을 그 방법으로 시키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머님은 입시를 하나도 몰라도 학생이 알아서 시험만 보면 다 맞는 애들은 아무 상관없이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방향성과 학생이 얘기하는 것이 타당한지 정도는 얘기할 정도로만 입시를 아셔도 되고 조금 공부하는 게 또 하다 보면 좀 재미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어떤 방향을 입시를 조금 아시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향들이 많아지니까 공부를 하시는 거는 괜찮지만 처음에 공부할 때랑 다르게 원서 쓸 정도로 공부하려면 생각보다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구조 자체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정시에 대한 부분을 생각보다 더 크게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전하고 지금 고3하고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지금 고2가 내년 입시를 치르고 나서 그 결과를 확인하면 고3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고2가 입시를 치러서 수시에서 다 떨어졌네? 이렇게 아는 순간 벌써 고3인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방향을 잡으시라는 겁니다. 분명히 뭐 일반적인 전국적인 얘기하고 달라요. 이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 해당 안 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정시 준비가 생각보다 대다수의 학생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고 제 경험상
그러니까 이 동네 대치동의 학교에서 내신이 3점대다. 그런데 열심히 수능 준비하면 서성한보다 높게 가는 학생이 대다수입니다. 네, 그렇게 정시 준비하는 지역적인 부분이 이 동네 외에는 많지가 않아서 정시로 생각보다 잘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의대만 생각하면 이거는 수시든 정시든 다 어렵거든요. 일단 의대는 딱 경희대 의대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최소한 2과목에서 3과목 만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1등급이어야 되고 수학은 당연히 다 맞아야 되고 과탐 중에 하나는 만점이 나온 상태에서 한두 개 틀린 정도여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능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내신이 되는 애들은 이렇게도 됩니다. 같이 돼요. 다 되는 애들이 꽤 있을 겁니다. 전교 10등 내의 학생들은 당연히 정시로도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대를 가려면 어찌되었든 의대를 정시로 가고 싶다. 그러면 만점이 자신 있는 과목이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요즘 수능은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풀 수는 있는데 시간 내에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반복 훈련을 해줘야 되고 그런 과정은 고3 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내신을 통해서 좀 단련도 되기 때문에 수능 준비하는 것이 내신 준비를 통해서 1학년, 2학년 때 특히 수능 과목들이니까 내신 준비를 하면서 많이 단련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신을 건너뛰는 게 아니라 내신에서 집중하는 과목 수를 조정해서 수능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국영수 과를 내신 대비하는 학생이 있는 거고 어떤 학생은 수학하고 물리만 하는 학생이 있는 거고 어떤 학생은 수학만 해야 되는 학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에 대한 부분이니까 속도에 대한 부분이고 그 과정들을 이제 조금씩 조정하시고요. 약대는 그냥 쭉 1등급 받아서 그 중에 한두 문제 더 맞으면 그냥 약대를 갑니다. 다 1등급 컷에 걸리면 약대를 가긴 하는데 저 멀리 가야 됩니다. 네. 근데 뭔가 하나는 더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1등급은 문제 없는 수준으로 현재 모의고사가 그렇게 나오면 거기에 잘 집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차 지원까지 하나 넣었죠. 그리고 수능 날 뭘 보다 보면 좀 못 봤다. 그러면 교차 지원을 해서 연고대 가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연고대를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선배들 보면 참 연고대는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연고대는 웬만하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학생들은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면 전략적인 선택을 통해서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어지니까.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거는 수학입니다. 국어, 수학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구조적으로 학생이 수학하고 과탐을 잘하는 학생이 있고 그냥 국어 웬만큼 잘하면서 수학이 약한 학생이 있을 거예요. 이과를 가긴 하는데 수학이 점수는 나오는데 학생이 수학을 만점을 자신 없어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여튼 국어를 잘하는 경우는 수학 점수가 받쳐주면 탐구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의대 라인까지 가능할 수 있는데 수학, 과학만 좋아하고 잘하는 학생이 국어, 영어가 점수가 안 나오면 이 경우는 연대 이상을 가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 이상을 가려면 국어가 받쳐줘야 돼요. 그리고 영어는 2가 되는 순간 선택지가 확 줄어드니까 영어 1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 과학만 좋아하고 하는 학생한테 목표가 이제 좀 더 높게 잡아주고 서울대 이상 목표로 하고 아니면 그리고 그런 학생은 공대 쪽만 생각하는 경우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연대를 목표로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너무 쉽게 보여요, 학생은.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합니다. 국어도 잘해서 서울대는 가야 된다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대하고 연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과에서. 연대하고 고대 차이 나는 것보다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국어가 되게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고 수학이 살짝 약한데 국어 잘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여러 선택지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2학년 때 좀 상황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선행이 어느 정도 되고 하면 모의고사는 고3 것도 좀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시 얘기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하 대학은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나라의 대학은 서울대, 연대, 고대밖에 없다. 네. 1학년 때는 그 대학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이 중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수시로 가는 길은 좀 많이 험난하지만 정시는 길은 넓어 보이지만 수능 하루에 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둘 다 준비할 수 있으면 좋지만 내신 범위가 벗어났을 때 너무 수시를 몰아붙이다 보면 생각보다 오히려 힘들어지니까 요 전략적인 선택을 잘 해주시고 좀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에는 기회가 되시면 상담을 저희가 문자 나갈 때 무료나 뭐 유료 상담이 있을 텐데 좀 그런 판단이 애매한 경우는 상담을 하시면 제가 아니더라도 저희 학원 컨설턴트들이 그런 판단을 많이 잘 내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요 방향을 원서 쓰기 위해서 고3 때 와서 다 결정되고 오시기보다는 1학년 때나 2학년 때 방향성만 잘 잡으면 훨씬 쉽게 갈 수 있으니까 그건 설명회 통해서도 웬만큼 결정을 하실 수 있을 테지만 필요한 경우 그렇게 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